오늘 발표된 인선,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역 의원 배치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했었던 능력주의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인물난까지 더해진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통일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게 맡기로 했지만 이 의원이 고사한 걸로 알려진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고심 끝에 권영세 후보자를 윤 당선인이 붙잡은 걸로 보이는데 권 후보자는 어젯밤 늦게 윤 당선인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통일부의 위상을 키우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도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주중대사 출신인 권 후보자는 당시 과거 통일부 폐지론이 나왔을 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통일부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의 그 책임을 맡게 돼서 굉장히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데. 예, 박진 후보자는 꾸준히 거론이 돼 왔었고, 그런데 이영 후보자는 뜻밖입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영 후보는 IT 벤처기업 창업가 출신이고요. 여기에 윤 당선인이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었던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의원이 미국 출장 중이고 의원실 관계자들도 어제 늦게 지명 소식을 들었다고 할 정도로 깜짝 인사입니다.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인 배제로 말이 많았던 행안부 장관에는 이상민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내정됐더라고요. 네, 하마평에 잘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4년 후배입니다. 네. 그 대선 기간에는 선대위 경제사회위원장을 맡았었고 현재는 인수위에서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온 분입니다. 김희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환경부 한화진, 해수부 조승원 후보자 등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각각 수십 년간 경력을 쌓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발탁된 인사입니다. 예. 그리고 뜨거운 감자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이 됐었는데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면 윤 당선인의 의도가 뭘까요? 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이 사실 수사 지휘권이 없어질 부서죠. 네네. 거기에 한 후보자를 보낸 거는 칼잡이가 아니라 능력주의를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당선인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상관없고 우리 법무행정을 좀 현대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사법 시스템도 좀 바꾸고. 당선인 측 한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칼잡이를 시키지 않겠다고 그동안 말해왔었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장제원 비서실장도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줬다.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한 후보자의 능력을 아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 후보자가 인수위에 나타나기 전까지 윤 당선인과 한 후보, 장제원 실장 3사람만 지명 사실을 알 정도로 보안을 유지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자들이 보고 다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민주당의 생각은 다를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전방위적으로 비판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입니다. 벌써부터 한동훈보다 차라리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차관이 낫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고귀한 검사장에서 일개 장관으로 간다. 최가공 의원은 검찰 정상화에 대한 가장 윤석열다운 묘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앞서 검수완박에는 민주당과 맞서던 모습을 보였던 정의당도 이번에는 수사권 분리에 맞설 전설을 선택한 게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일개 장관이라는 말은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이죠. 그때 나왔던 일화 때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 검언유착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공개됐던 대화 녹취록에서 한 후보자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가리켜 일개 장관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비꼬아 비판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발표에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포함이 안 됐다면서요?
네, 안철수 위원장이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안 위원장 캠프 선대위원장 출신이었던 최신석 교수를 추천했었고 또 중기부 장관 후보인데도 추천 인사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둘 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과의 공동정부, 공동국정운영이라는 점이 다소 반영이 안 돼 있다면 그거는 계속 그 기조는 앞으로도 우리가 직책에 대한 후보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검토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1차 인선에 이어 2차 인선까지 잇따른 인사 배제에 일단 안 위원장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인데요. 몸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네네. 하실게요. 다음부터 일정이 있어요. 네네네. 대신 최진석 교수는 오늘 종이 쪼가리 말고 날 믿어달라는 말의 신뢰는 말을 한 사람의 내면 크기가 지켜주는 거지 목소리 크기가 지켜주지 않는다며 과거 윤 당선인이 했었던 말을 들어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두 개 부처만 남았는데 이 공동정부 운영의 불씨가 남아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당이 어떻게 될지도 또 지켜봐야겠고요. 뉴스추적 정치부 우종환 기자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